곤지암이 도대체 어떤 소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시즌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018, 19년도 곤지암 사태가 뭔지 먼저 알아보고 간단하게 요약이 된 주옥같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웅대장입니다. 곤지암의 시즌권 발매가 시작이 됐죠. 곤지암의 미친 마케팅,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는 며칠날 시즌권 발매를 시작하겠다 먼저 발표를 하고 판매를 이제 딱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요번엔 어떻게 했느냐, 사전 공지 없이 그냥 판매를 시작했어요. 9월 22일에 시즌권 판매를 시작을 하고 22일에 공지를 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1819 시즌권을 판매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얘가 매진이 됐어. 이게 인기가 좋아서 매진이 된 게 아니고 쥐 코딱지만큼 풀었어요. 몇백 개 풀었어, 몇백 개. 곤지암은요 여러분, 시즌권을 없앤 거예요. 곤지암은 팔 마음이 없어요. 코딱지만큼 찔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시즌권을 없앤 거야. 풀타임 시즌권이 있고 하위 분류로 주중권, 주말권, 심야권,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 패턴인 거죠. 시즌권은 없앤 게 맞고요. 시즌 멤버십, 제일 싼 게 120만원인 시즌권이랑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 없는데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사우나 시즌 이용, 제가 알기로 곤지암은 사우나가 저녁 8시 가면 닫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객실을 넣고 식사권 열매는 뺐어. 그거는 또 140만원. 이거는 이제 라카 빼고 또 객실이 하나 들어가면 180만원. 전용 주차장을 쓰고 300만원. 프리미엄하고 플래티넘하고 시그니처하게 이 핸드폰을 사시려면은요, 이 핸드폰이랑 패드랑 랩탑을 같이 구매하세요. 왜? 너는 플래티넘 하니까. 3개 합쳐가지고 500만원만 내. 코딱지만큼 찔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갑질 마케팅, 우롱 마케팅, 결론은 쓰레기 같은 마케팅. 여기까지가 이제 사태의 전말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즌권 판매합니다 라고 공지가 나와서 사러 들어갔더니 매진인 거야. 판매를 그냥 하고 다음날 공지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이것도 이미 열이 받을 일인데 300장만 풀어가지고 공지를 보고 구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원래 70만원씩 팔던 시즌권을, 올데이 시즌권을요, 주중 주말로 구분을 한 다음에 40만원에 팔아서 좋아, 올데이가 필요한 사람은 80에 2개를 다 사면 되고, 직장인이라서 나는 주말만 다녔어, 그럼 오히려 40만원에 싸게 살 수가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지를 보고 사려는 사람은 살 수가 없었다는 거. 그거는 300개밖에 안 풀고 갑자기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120만원에서 300만원짜리가, 거기에는 내가 필요 없는 식음 10장, 사우나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120만원이나 해야 돼? 라카 이런 거 들어가면 180만원, 주차장 이런 게 들어가면 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런 갑질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할 말은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는 제 할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한 것 뿐이에요. 저는 거기서 그쳤으나 더 깊이 생각을 못한 거는, 여러분 보드는 함께 타야 재밌잖아요. 친구 몇몇이서 함께 타시던 분들, 또는 가족 단위로 함께 타시던 분들, 그리고 동호회를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야. 상황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사연과 그런 안 된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동호회는 여러분 한 동호회가 몇백 장씩 사요, 시즌권을. 근데 300개밖에 안 팔았잖아. 살 수가 있어? 동호회 자체가 베이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다니시던 분들, 아빠가 내 거랑 와이프 거랑 우리 애기 거랑, 또는 내 거랑 애기 2개랑 해서 한 가족이 3명 또는 4명이 다니던 사람들, 그 앞에 거는 못 샀으니까 나중에 살라고 보니까 최소 120만원짜리를 4개를 사야 되는 거야. 500만원이 돼버리는 거야,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마음이 아파서, 그분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어떤 좀 동호회 자체의 존폐가 그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동호회 운영진 분을 또 모셔가지고 방송을 했죠. 이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제 제 방송을 원래 보지 않으시던 분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다른 동호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귀 기울여서 보고 있었고 요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동호회를 하시는 분들끼리 우리 진짜 이렇게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대책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지암에서 한번 담당자랑 얘기만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한 동호회가 몇백 명인데 다 시골 못 샀으니까 좀 우리 얘기도 들어달라.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동호회는 그래도 단체라는 게 있으니까 그 개인분들이 사실 더 안타깝기도 하죠. 그냥 개인은 컴플레인 뭐 홈페이지에 쓰고 전화하고가 끝인 거니까 벽에다가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겠지. 근데 이제 이 동호회 분들이 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창구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모입니다. 이야기가 잘 돼서 그 동호회 대표들과 곤지암이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제 방송은 끝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웅대장이 이야기를 해줘서 소비자 쪽에서 유저 쪽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걱정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적당히 하세요. 너무 세게 하셔가지고 곤지암에서 고소하면 어떡하냐고.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저 뒤로 저 뒷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동호회 상황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곤지암은 왜 시즌권 판매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동호회 이제 대표님들이 그 어떤 지금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곤지암에서 그렇게들 힘들어하면 시즌권을 살 수 있는 주중 주말권 뭐 그 가격 뭐 80만 원 뭐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줬는데 그냥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봉사활동 주변 청소라든가 그런 거를 병행을 하는 조건으로 동호회당 얼마 인원씩 이렇게 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요 과정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동호회 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만나서 도대체 왜 곤지암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 왜 시즌권 판매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을 300개밖에 안 팔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즌권이라고 너무 비싸게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로 이렇게 했느냐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 곤지암 쪽에서 입을 열은 거예요. 곤지암이 왜 시즌권을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팔았는가. 곤지암은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스키보드 리조트는 다 RFID 시스템을 쓰죠. 카드를 띡 찍고 들어가는 거. 디지털 전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뭐 1일권 이용자가 몇 명, 그 중에 어떤 리프트, 초급, 중급, 상급 중에 어떤 리프트를 가장 많이 타고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시즌권자 몇 명이 탔고 몇 번을 탔고 시즌권자 중에 회원 이름 누구가 몇 시에 몇 번 탔고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곤지암은 처음 생길 때부터 그 RFID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던 곳입니다. 곤지암이 생기고 지금까지 곤지암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한 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곤지암이 생기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데이터가 쭉 쌓여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상황이에요. 데이터라는 건 뭐야? 분석을 해서 보다 우리의 영업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는 보다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들도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좋은 걸 즐기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것이고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곤지암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시즌권을 팔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슈퍼맨도 아니고 이렇게 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곤지암이 도대체 어떤 소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의 시즌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힘겹게 만들어진 자리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소비자들이 처음 들은 이야기가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이 물건이 너무나 뜻하지 않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전 땡부터 보드를 타서 오후 다 타고 야간 다 타고 심야 다 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은 무슨 슈퍼맨이야? 근데 내일 또 똑같이 타. 내일 또 오전 타고 오후 타고 야간 타고 심야 타고 그 다음날 또 오전 타고 오후 타고 야간 타고 심야 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도저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이 개인이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렌탈샵들이 너무 그 시즌권을 이용해서 영업하신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맞아요. 아니 개인이 그러면 얼마나 그랬겠어. 거의 업체들이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친구 입장에서 자기가 동호회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랬죠. 야 이거는 거의 뭐 렌탈샵이나 이런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뭐 안 그런 업체가 더 많겠지만 부정적으로 사용한 업체가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동호회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누가 놀러 오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막 주는 거죠.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못 느끼고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좀 과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죠. 돌려쓰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곤지암께 그 회의 장소에서 곤지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호회 분들도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업체도 있겠지만 동호회도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공공연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서로의 잘못을 조금씩 인정을 한 거죠. 이제 동호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최대한 안 하게 운영진 입장에서 좀 방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곤지암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극단적으로 시즌권 판매를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유감스럽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화의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추측해 보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동호회 분들에게는 뭐 동호회별로 기회를 조금 더 들이대 그냥은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개인인 분들 이런 회의 장소에 나올 수 없었던 개인 분들은 그냥 피해만 보신 거니까 그냥 시즌권만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시즌권 플러스 뭐 봉사활동 이런 거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걸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곤지암 입장에서 충분히 시즌권 판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이었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공지를 안 하고 미리 판매해놓고 300개밖에 안 팔고 다음날 공지한 거 분명히 잘못한 거고요. 시즌권을 300개밖에 안 팔고 최소 12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비싼 것만 판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힘을 가진 기업의 갑질 마케팅이고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적으로는 잘못됐으나 왜 곤지암이 그 시즌권 판매의 방식을 바꿨느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자기들의 수익이 저하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한 거야. 이렇게 열심히 서비스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악용을 했기 때문에 판매 방식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법적으로는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다면 좋았겠지만 좀 감정이 섞여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직원들에게조차도 내부 직원들에게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딱 그 팀만 알고 있었대요. LG뿐만이 아니고 그 서부원 그 곤지암 리조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운 대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은요? 이거는 기업이 만들어내야지. 저는 대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저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다. 분명히 곤지암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 전까지 왜 그랬는지 이제 우리는 이유를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몇 가지에 들었던 내 새끼, 내 자식은 소중한데 자기가 케어 안 해놓고 무조건 슬로프 탑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컴플레인이 계속 가면 슬로프를 막아버리는 이런 사태가 생기잖아요. 슬로프가 없어졌잖아. 우리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하고 내가 아주 큰 피해를 당하거나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즐겁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스노우씬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게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제 역할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뭔가 막 투덜거리는 말투 또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건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 편이에요 여러분. 저도 유저고 저도 보드를 타는 사람이고 이 씬에서 우린 다 같이 이 스노우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잖아. 제가 절대로 저는 뭐 기업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라서 그렇게 들릴 수는 있어요. 내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올바라야 되고 정당해야 돼요. 예.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 이야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면은요 유저인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당당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면 우리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노우씬이 발전하려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런 떳떳한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